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의 장지연의 원투펀치 426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바로 이 말은 제가 안 쓰려고 했는데 이 말 한번 쓰면 안 됩니까? 뭔데요? 국뽕에 취했습니다. 왜냐? 바로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었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방송이 월요일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도 했고 맞아요. 리그도 했고 월요일 날 방송이 나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화물하면 안 이렇게 하면 되고 안 돼. 시간이 좀 지났지만 좀 그때 차분해야 차분하게 이렇게 가야지. 네, 아. 여러분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지지난 중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4골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를 조금 더 차분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손흥민 선수처럼 한 경기에 이렇게 많은 골을 넣은 선수는 대체 어떤 선수일까? 라고 한번 저희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10명씩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그러면 한번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구부터 하시겠어요? 저는 이 주제 너무 빨리 정해버렸어요. 추억의 경기들 중에서 다득점했던 기억이 있던 경기를 뽑았는데 그게 딱 10개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저의 10위는 제 중학교 때지만 어린 시절에 월드컵에서 물론 이제 94년 미국 월드컵 때는 살렌코라는 러시아 선수가 카메룬을 상대로 한 경기 5골을 넣은 적도 있는데 네. 팬들의 집중이 됐던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냥 5골 넣었어요. 저쪽 경기에서.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경기는 관심도 많았고 그 경기입니다. 바로 덴마크 대 스페인. 당시에 이제 덴마크가 미카엘 라우드롭 또 엘케어 뭐 이런 선수들을 앞세워서 조별리그 때 우루과이를 6대1 대파하면서 다이너마이트 군단, 이미 다이너마이트 군단이었어요. 84년 유럽 선수권 대회 때부터 그 당시에도 유고슬라비아를 5대0으로 대파하고 막 이러면서 어떤 경기 한번 터지면 그냥 다이너마이트 터지는 거예요. 네. 이제 조별리그 끝나고 16강에서 만난 게 스페인입니다. 네. 스페인 같은 경우는 이미 유럽 선수권 대회 84년도에 준결승에서 만났었어요. 그때 1대1로 비기고 승부차기에서 덴마크가 졌습니다. 근데 상당히 대등하게 싸웠기 때문에 16강 스페인과의 맞대결 관심 집중이 됐었어요. 네. 그 경기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레전드인 부트라게뇨가 혼자서 이제 4골을 넣었습니다. 당시에는 뭐 미첼도 있고 살리나스도 있고 아주 좋은 공격진이 많았던 스페인이지만 부트라게뇨가 또 중요한 공격수였고 먼저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덴마크에게 0대1로 끌려가던 상황인데 덴마크의 수비수 올센 선수가 미스를 하면서 그 미스에서 바로 독수리처럼 낚아채서 첫 골을 만들어내면서 동점으로 갔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카마초의 코너킥 헤딩 패스를 또 부트라게뇨가 헤딩으로 밀어 넣으면서 역전골 넣었고 미첼부터 시작된 뒷공간 공격에서 오른발골. 본인이 마지막에는 PK를 또 만들어내고 본인이 PK까지 차면서 4골 넣으면서 덴마크 돌풍을 5대1로 잠재웠던 그 경기. 그 경기가 이제 월드컵이나 뭐 여러 유럽 축구 중에서 딱 다득점 경기 중에서 생각났던 경기 중에 하나. 일단 저는 약간 기준 자체가 가급적이면 PK가 없으면 좋겠다. 뭐 제가 태어나기 전의 일이지만 북한이 3대0으로 포르투갈을 앞서가고 있었는데 66년에 에우제비오 선수가 4골을 터뜨리면서 5대3으로 포르투갈이 북한에게 역전승을 거뒀던 경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월드컵 8강인데 에우제비오 선수가 페널티를 2개를 찼어요. 물론 이거를 다 떠나서 에우제비오 선수의 엄청난 위력, 영향력 이런 걸 고려하면 그 경기도 늘만한데 그래도 페널티가 2개라 조금 약간 껄쩍지근해요. 독일 축구에는 뮬러가 많거든요. 게르트 뮬러, 지금 토마스 뮬러, 한지 뮬러, 많은 뮬러가 있는데 요 쾰른의 뮬러는 디터 뮬러입니다. 디터 뮬러 선수가 54년생인데 77년에 쾰른과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6골을 터뜨렸고 그 빅리그에서 6골은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도 사실 좀 드물어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4골 기록한 선수가 그래도 한 20여 명 있고 예를 들어 5골 선수도 프리미어리그로 따지면 뭐 앤디 콜, 알란 시어러, 베르바토프, 뭐 아구에로 선수도 있고 5골 선수들도 있거든요. 데포 선수도 있고 독일에선 디터 뮬러 선수가 있었고요. 요거 이제 디터 뮬러 선수를 제가 대표로 10등에 넣었어요.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요분들은 굉장히 윗분들이라 죄송합니다라고 그래야 되거든요. 미안하다로 안 되고 이탈리아의 1913년생 실비오 피올라 선수. 요 피올라 선수가 이탈리아 세리에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아직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요 선수가 프로 베르첼리의 소속으로서 피오렌티나를 상대로 6골을 넣으신 적이 있어요. 이탈리아에서 골하면은 실비오 피올라인데 스페인에서 골하면 리오넬 메시 나오기 이전에 대부분의 골 기록을 갖고 계셨던 선생님이 텔모사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텔모 사라가 1921년생인데 1950년 11월 19일 아틀레틱 빌바오와 에이다전에서 요거 10대 0으로 아틀레틱이 이겼는데 6골을 넣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옛날이라 피올라 선생님, 사라 선생님에게는 제가 약간 죄송하지만 이 두 분은 이제 번외가 되시고 대표로 독일에서 6골을 넣으신 디터 밀러 선생님께 요 12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또 이제 네. 탑 나이는 뭘까요? 저는 9위 경기는 네. 이건 또 제가 중계한 경기. 저메인 대포 위건전 찾아보니까 2009년 11월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계한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토트넘이 9대 1로 이겼어요. 그 위건의 마르티네즈 감독이 수완지 시티 감독하고 이제 바로 들어와서 첫 시즌이에요.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제 공수 간격을 좁히고 뒷공간이 좀 많이 나오지만 상당히 촘촘하게 패스 위주의 경기 운영을 위건에 접목시키려고 들어왔었어요. 위건에 있는 선수들이 미스가 좀 많았어요. 수비진 또 중앙 미드필더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축구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이 경기는 시작하고 크라우치한테 먼저 토트넘의 크라우치한테 골을 먼저 위건이 먹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론 레논의 얼리 크로스 때 데포가 먼저 또 골을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앞서 있다 보니까 마르티네즈 감독이 라인을 너무 올렸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나가서 그때 지금 이건 너무 하나 둘 뚫리면 그냥 끝난다. 그 다음부터 뒷공간이 펑펑펑펑 그러면서 뒷공간 열리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데포 선수가 뒷공간으로만 손흥민 선수처럼 들어가서 넣은 게 한 3골 돼요. 5골 넣었는데 9대 1로 이겼던 경기입니다. 네. 그런 거 중계하면은 굉장히 흥분 상태로 중계를 할 것 같아요. 재미가 없죠 오히려 너무 벌어지죠. 아니 저는 그런 중계 굉장히 선호해요. 이건 사실 영업 비밀인데 예를 들어 방송에서 뭐 좀 실수를 하거나 뭐 좀 틀리게 말하잖아요. 그런 게 다 잊혀져요. 아무도 신경을 안 써. 비밀이야. 그래서 좋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또 그런 뒷이야기도 재밌네요. 자, 그럼 이제 한 의원님의 9위. 네, 저는 요거 9위는 간단히 할 텐데요. 1994년 6월 28일에 러시아가 카메룬을 6대 1로 이겼습니다. 월드컵 조별리그 경기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5골을 넣었는데 아직도 싱글 매치 월드컵 본선 경기에서 최다골 아직도 기록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PK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PK 빼고도 4골이고 이거는 월드컵 역사에 남는 거기 때문에 살렌코 선수는 저는 9위에 꼭 넣었고요. 근데 다만 이제 아까 장 의원님 말씀이 별 주목을 못 받은 경기라는 거는 확실한 게 뭐냐면 러시아는 이때 이미 조별리그 통과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 이전 2경기를 다 져가지고. 오히려 카메룬은 산술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현실적으로는 카메룬도 거의 가능성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거의 뭐 조 3, 4위 결정전 정도밖에는 의미가 없어서 확률이 별로 안 나오는 이거 어찌됐건 월드컵에서 기록적인 골을 넣었다는 거는 또 월드컵을 우리가 존중한다면 이거는 그래도 탑10 안에 저는 넣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살렌코 선수. 살렌코 선수가 9위였고요. 이제 장현님의 8위요? 8위는 이번에 손흥민 선수가 아시아 선수로 아시아 선수가 빅리그에서 혼자서 4골을 넣느냐. 상당히 이제 유럽의 팬들 시선에서는 또 생소할 수 있지만 2000년에 호주에서 태어나서 호주에서 축구를 배운 마크 비두카 선수가 리즈 유나이티드 전성기 시절이죠. 잘 나가던 시절. 2000년. 마크 비두카가 셀틱에서 골 많이 넣고 그리고 이제 영입이 됐어요. 알란 스미스나 뭐 이런 선수와 함께 리즈 유나이티드에서 공격수로서 기대를 모았는데 그 경기가 리버풀전이었습니다. 상당히 중요했던 맞대결. 4대 3으로 리즈 유나이티드가 승리를 거두면서 상당히 중요한 승리를 거뒀는데 공격진이 당시는 로비킨 선수가 전반기였기 때문에 시즌 인터밀란에서 오기 전이고 또 리오 퍼디난드도 웨스트햄에서 오기 전이에요. 다 겨울에 왔거든요. 해리 키월은 있잖아요. 해리 키월은 있지만 그 경기는 나오지 못했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리보이어나 뭐 기존의 다른 축 선수들은 나왔지만 리즈 유나이티드가 그렇게까지 좋은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마크 비두카가 이날 엄청나게 활약을 했죠. 히피아 선수가 프리킥에서 먼저 선제골을 넣었고 독일 대표인 크리스티안 지게 선수가 헤딩 추가골을 넣었어요. 그러면서 먼저 앞서갔는데 지게 선수가 그 골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수비 쪽에서 클리어링 하다가 미스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비두카 선수가 오른발 칩샷으로 득점을 하면서 만회골을 넣었고 바로 또 비두카 선수가 헤딩골로 동점까지 만듭니다. 그 상황에서 다시 리버풀이 스미체르의 왼발골로 역전을 시키는데 이후에 다시 비두카 선수가 수비 2명 앞에서 멋진 턴 동작을 보여주면서 오른발로 멋있는 골을 넣었습니다. 그것이 덩치가 큰데도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선수가 비두카 선수. 굉장히 잽싸. 상당히 유연하고 등치가 크지만 그러고 나서 뒷공간에서 쇄도해서 또 칩샷 골. 그것도 멋진 골이었어요. 그 골을 넣으면서 드디어 역전골.
손흥민 의미가 선수처럼 있네요. 약간 느낌이 비슷해서 비두카 선수는 생각이 나서 넣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파리까지 얘기해 주셨고요. 이제 네. 한현희의 파리요. 비두카 선수 제가 호주의 데니스 베르캄프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비두카 선수는 10위 안에는 없고요. 네. 파리는 아스날의 안드레이 아르샤빈이 2009년 4월 21일 리버풀을 상대로 4골을 넣었던 경기입니다. 4대4. 그런데 거기다가 리버풀을 아스날이 상대로? 이기진 못했어요. 아스날은 아르샤빈이 4골을 넣고 리버풀은 토레스가 2골, 베나윤이 2골 이렇게 넣은 약간 대결적인 구도로 보면 아르샤빈 대 베나윤의 대결처럼 보였던 아주 명경기인데 전체적인 슈팅 수나 뭐 이런 내용으로 보면 리버풀이 많이 밀었던 경기예요. 네. 그래도 아스날은 아르샤빈 발로만 볼이 가면 거의 4샷 4킬 분위기로 아르샤빈이 그걸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르샤빈 선수가 1인의 영향력이 최대로 발휘된 EPL 경기 가운데 하나를 저는 네. 치렀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저는 이게 5위예요. 오. 5위인데 이때가 2008-2009 시즌 프리미어리그 시청률이 제일 잘 나올 때예요. 박지성 경기도 잘 나오고 할 때인데 이 경기가 엄청나게 화제가 됐고 시청률도 잘 나왔어요. 후반에 그냥 막 몰아쳤구나. 서울들이 몰아치고 이날은 또 아스날이 반페르시도 못 나왔고 아데바요로도 못 나왔고 벤트너가 나왔던 경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격적으로 힘들었는데 아르샤빈이 윙어로 나왔고 골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쪽은 토레스랑 베나윤, 네. 여기는 아르샤빈 혼자. 그리고 이제 28골? 손흥민 선수도 아마 어릴 때 이 경기 분명히 봤을 거예요. 그래서 3골 넣었을 때 셀레브레이션, 아르샤빈 선수가 4골 넣었을 때 손으로 이걸 했어요. 셀레브레이션 이게 은연중에 나온 게 분명히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아르샤빈이 내가 언젠가는 저런 모습을 세골 할 넣었을 때 것이다라고 꿈꿔왔던 네, 거죠. 그렇게 너무 재밌게 하니까 팬들이 이름 붙여줬잖아요. 형제 더비. 아스날 리버풀 서로 치고받고 맨날 난타전을 하니까 이제 사실 그 이후부터 진짜 난타전 경기가 또 많아졌어요. 두 팀만 그때부터 만나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그때 커뮤니티고 뭐고 다 난리 난리 났었어요. 났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경기가. 아니 무승부인데도 불구하고 또 두 분이 이렇게 다 뽑아주셨다는 거는 그만큼 아르샤빈 선수가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겠죠. 근데 아르샤빈 선수는 이제 안타까운 게 최절정기가 오래 못 갔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한현님의 8위는 아르샤빈 선수였고요. 이제 장현님의 7위요. 저의 7위는 2010-2011 시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블랙번전. 이 경기는 블랙번전에서 베르바토프 5골 넣었어요. 이 경기를 꼽은 이유는 박지성 선수가 같이 활약을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베르바토프의 그 마지막 골에는 박지성 선수도 슈팅 리바운드가 있었어요. 그 5골에는 베르바토프 장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주 우아한 터치와 연계를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장면도 있고 돌파하는 장면도 있고 결정력을 발휘하는 장면도 있는데 저는 유독 아르샤빈하고 베르바토프 많이 넣었던 거는 이게 기억에 남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현님의 7번째 선수는요? 저의 7번째는 지스트 퐁텐 선수가 1958년 6월 28일 프랑스가 서독을 6대3으로 이겼던 월드컵 3, 4위전. 네. 여기서 4골을 넣었는데 이 지스트 퐁텐 선수의 이 서독전 4골은 퐁텐 선수가 왜 아직도 월드컵 역사상 단일 월드컵 최다골에 깨지기 어려운 기록을 갖고 있는 사나이인가를 4골만 봐도 대충 아마 감이 오실 거예요. 아무리 3, 4위전에도 이거는 월드컵 아닙니까? 요거는 언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퐁텐 선수 얘기하셨고요. 이제 6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님. 저의 6위는 황선홍 선수입니다. 아, 네, 94년 히로시마 아시안 게임 네팔전인데요. 조별리그예요. 같은 조에 당시에 오만, 쿠웨이트도 한 조였는데 네팔이 제일 약체긴 했죠. 그래도 11대 0으로 이기는 상황에서 아무리 약체라도 혼자 8골을 넣는다는 거는 그 당시 중계도 해줬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넣는 황선홍 선수가 넣는 거예요. 그 당시가 이제 어떤 분위기였냐면 미국 월드컵 최종 예선 때 그때 일본한테 졌어요. 미우라한테 골 먹고. 막 경기도 막 밀렸죠. 라모스 같은 귀화 선수들 엄청 잘하고. 아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외국인 감독, 88 올림픽 때 금메달 땄던 소련 감독 비쇼베치를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비쇼베치가 그게 아시안 게임 데뷔 무대예요. 당시에는 이제 연령 제한이 없어서 홍명보, 뭐 하석주, 노정윤 뭐 다 내보낸 거예요. 히로시마에서 하니까 여기서 금메달 따서 일본한테 보란 듯이 복수하는 그런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막 조별리그부터 무지막지하게 그냥 막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는데 8강에서도 한정국이 마지막에 크로스 딱 항소롱이 헤딩골 넣고 막 감자 셀레브레이션하고 해서 팬들이 너무 속 시원해하고 일본한테도 이겼어요. 극적으로. 준결승이 우즈벡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팀은 그냥 이기고 가면 돼. 웬걸. 우즈벡한테 우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어요. 슈팅 뭐 20몇 개? 딱 중거리 하나 먹었어요. 장거리. 그거를 차성관 키퍼가 그 당시에 약간 팬들한테는 질타를 받았었는데 그때는 거의 뭐 월드컵처럼 막 이 아시안 게임에 집중해서 시청률도 많이 나오고 응원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딴 얘기가 넘어갔지만 네팔전 8골 얘기하려고 그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뭔가 재밌는 옛날 이야기 듣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제 한 의원님의 6위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의 6위 1987년생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2012년 3월 7일 바르셀로나가 레버쿠젠을 7대1로 이겼는데요. 네. 메시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5골을 넣었던 경기. 한 명의 선수가 이 정도로 대단할 수 있구나. 이 정도로 압도적일 수 있구나를 보여줬던 한 판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나중에 그렇죠. 메시 선수는 또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 의원님의 6위 한번 들어봤고요. 이제 장 의원님의 5위는 아까 저는 그 메시의 골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3위. 3위요. 네. 그 골은 메시가 다 다양한 패턴으로 골을 넣었어요. 중거리, 뭐 왼발 칩샷, 오른발 칩샷, 뭐 다양한 패턴으로 다 골을 넣어서 이거는 3위 정도는 그래도 메시의 상징성을 고려했을 때 넣고 싶다. 3위. 그래서 했고요. 그러면 제가 5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5위 아르샤빈 선수 얘기 한 의원님이 하셨던 게 저희 5위라 그랬죠. 네. 그 얘기 끝났습니다. 네. 한 의원님 5위로 가죠. 바로. 네, 알겠습니다. 그럼 한 의원님의 5위는 바로 누굴까요? 5위 1988년생 바이에른 뮌헨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2015년 9월 22일 바이에른 뮌헨이 볼프스부르크를 5대1로 이겼던 분데스리가 경기. 전반전에 안 나왔어요. 네. 후반전에 교체로 들어옵니다. 51분, 52분, 55분, 57분, 60분에 5골을 완성을 했고 PK 9분 만에. 없습니다. 9분 만에. 9분 동안에 5골을 완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기네스 4가지 기록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교체로 들어온 선수 최다골, 네. 분데스리가 최단 시간 3골, 그러니까 해트릭이죠. 분데스리가 최단 시간 4골, 분데스리가 최단 시간 5골. 네, 그거보다 조금 전에 국가대표 경기에서 조지아를 상대로 3분 59초 만에 해트트릭을 했었는데 그거를 한 30몇 초 단축을 했어요 또. 물론 이제 월드컵도 아니고 뭐 챔피언스리그도 아니고 자국리그 분데스리가지만 기록을 많이 세운 경기라 이거는 한 5등쯤의 자격이 있고 그리고 이 골들이 다 뭐 주워 먹었느냐 그게 아니라 대부분 멋진 골들이고 마지막 또 시저스킥 골이 또 아주 백미였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번외로 제가 예전에 단시간 빠른 골에서 레반도프스키 선수에 해당하는 선수가 라리가에는 예전에 브라질의 베베토 선수가 있었어요. 베베토 선수가 한 경기에 5골을 넣었었는데 95년에 알바세테를 상대로 2분, 그 다음에 83분, 84분, 86분, 89분에 4골을 넣어서 요 4골 넣은 걸로 하면은 둘 다 6분 정도입니다. 그래서 4골 넣은 걸로는 대등한 선배님이 계셨다. 64년생 베베토 선배님이 계셨다. 네. 상대팀은 그렇습니다. 네. 그런 날은 정말 모두가 잘못 맞죠. 이거는 저는 1위예요. 레반도프스키가 5골을 9분 만에 넣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깨질까 기록이?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이거는 깨지기 힘든 기록이다. 그 중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기록이에요. 그렇죠. 한현님 말씀해 주셨더니 마지막 골은 백미였어요. 4골까지 넣었을 때도 다 사람들이 막 수뇌부들 막 감독들 막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5번째 득점이 엄청난 시저스 발리골이었어요. 저는 1위예요. 그게. 네. 그러면 한번 장 의원님의 4위를 듣고 또 한 의원님의 4위로 넘어가 볼게요. 네, 손흥민의 이제 토트넘 선배, 네, 위르겐 클리스만, 이 상징성이 있어서 넣었습니다. 97, 98 시즌에 이 위르겐 클리스만이 은퇴하기 전에 다시 토트넘으로 왔어요. 바이에른 뮌헨 갔다가 삼프도리아로 이적을 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저 토트넘으로. 그때 토트넘이 이제 강등 약간 그런 위험성도 좀 있을 때 당시 구원자로 온 거죠. 맞습니다. 그때가 이제 윈블던과의 경기였는데 37라운드 강등 위기에 있었던 경기예요. 승점 6점짜리 경기. 윈블던이랑 같이 이겨야 되는 경기예요. 그 경기에서 클린스만 선수가 혼자 4골과 2개의 도움. 레스 퍼디난드랑 사이브 선수 득점도 어시스트를 했고요. 혼자 또 이 4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경기에서의 이 토트넘 선배, 손흥민 선배, 클린스만 대활약. 은퇴하기 직전이니까 더 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클린스만이 4위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 번외인데요.
54분, 58분, 60분 3골 넣는 데는 클린스만도 6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게요. 다들 대단하네요, 정말. 다들 다들 정말 대단하네요. 네. 한 의원님 4위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4위 1988년생인데 요번에는 도르트문트 소속이네요. 네,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5등과 4등의 연타로 등장을 했습니다. 2013년 4월 24일 도르트문트가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4대1로 꺾었던 경기. 8분, 50분, 55분, 66분에 골을 넣었는데 66분 골이 페널티입니다. 네. PK가 하나 들어가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는 도르트문트 소속 아닙니까? 레반도프스키라는 그 이름 성 6자를 전 지구촌에 각인시킨 최대의 경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 경기가. 그리고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에 올려놨습니다. 사실 다른 경기에서는 레알에게 졌어요, 도르트문트가. 그런데 이때 4골이나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해놨기 때문에 득점 합계 면에서 이제 도르트문트가 레알을 꺾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결승전에. 물론 결승에서는 같은 리그 바이에른 뮌헨에게 지기는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여기서도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단순히 받아먹는 선수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발재간을 활용해서 공간 창출해서 골 넣는 그런 또 여기도 멋진 골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거를 오히려 한 순위 더 높게 놨어요. 알겠습니다. 4위를 하셨는데 장 의원님이 또 3위가 겹치셨잖아요. 3위가 메시 선수예요. 네. 그래서 한 의원님 3위를 또 얘기해요. 한의원님 3위를 또 들어보도록 그래요? 할게요. 요것도 PK가 하나 포함된 4골인데요. 1927년생. 네. 네. 레알 마드리드의 페렌치 푸스카스 선생님이십니다. 요 푸스카스 선생님께서 45 더하기 1이니까 요거는 이제 전반 끝나기 직전에 넣은 거고요. 56분에 페널티 넣으시고 60분, 71분에 골을 넣어서 4골을 넣었는데 넣으시고 요 경기는 챔피언스리그 역대 가장 기념비적인 결승전의 하나라고 꼽히는 레알 마드리드 7골, 아인트라우트 프랑크푸르트 3골, 챔피언스리그 파이널 결승전 4골입니다. 요 기록은 챔피언스리그 역사에서 결승전에서 3골을 해봤던 사람이 딱 3명밖에 없어요. 푸스카스 선생님이 결승전에서 2번 해트트릭을 하셨는데 그 해트트릭 중에 하나가 3골이 아니라 4골짜리예요. 챔피언스리그 역사에서 수많은 결승전이 있었지만 이거는 정말 기념비적인 결승전이고 어떻게 보면 그 원조 로스 갈락티코스 레알 마드리드의 정점을 찍은 경기예요. 근데 요게 이제 7대3이라고 아까 네. 그랬잖아요. 나머지 3골은 알프레도 디 스테파노 선생님. 네. 네, 두 분이 4개, 3개를 7골을 나눠가셨어요. 4개, 3개를 했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의원님의 3위를 들어봤고요. 이제 장 의원님의 2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의 2위. 1위는 제가 말씀하셨고요. 9분 만에 5골 레반도프스키를 했고요. 2위는 이게 사실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2위에 놨습니다. 잉글랜드와 스웨덴 네. 경기에서의 질라탄 이브라히모비치의 4골 4대2로 스웨덴이 이겼는데 이 경기는 워낙 질라탄의 장거리 프리킥 또 마지막에 그 엄청난 오버헤드킥 너무 미친 골을 넣었기 때문에 2개. 그래서 팬들에게는 믿기 힘든 그러한 골 장면들. 그래서 이 경기는 뭐 득점의 어떤 퍼포먼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위에 놔도 손색이 없는데 친선 경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2위에 놨습니다. 네. 1위를 레반도프스키에게 주고 레반도프스키는 많은 기록을 양산을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질라탄을 2위로까지 해주셨고요. 이제 장 의원님은 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다 그렇죠? 끝났어요. 네. 이제 한 의원님의 2위와 1위를 네. 이어서 쭉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의 2위 다시 등장했습니다. 바르셀로나 리오넬 메시 2010년 4월 6일 바르셀로나 4 아스날 1 21분 37분 42분 88분 아까 레버쿠젠은 5골 넣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건 4골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게 2위냐? 4골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경기예요. 그렇죠. 이때는 그야말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아닙니까? 리오넬 메시라는 인간이 그건 인간이 아니에요. 신일 때지 신. 네, 이때는 하필이면 또 아스날을 상대로 했을 때는 마음이 아픈 경기네요. 90분 전체에서 다이나믹한 그 플레이 뭐 정말 창조적인 발재간 스루 패스 이런 거를 너무 많이 했어요. 이 경기는 정말 평점을 주는 그 뭐 유럽의 사이트들이나 평론가들도 10이 끝인 거야? 라고 생각하게 할 만큼 그렇죠. 이거는 10점으로도 좀 설명이 안 되는 경기였고 제가 이걸 2위에 놓은 이유는 골수도 이제 4골이니까 뭐 자격이 어느 정도 있지만 플러스 경기력. 이때 메시는 정말 우리가 이른바 신계 그거가
가장 적절한. 네. 예,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90분 내내 메시를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던 계속. 그런 경기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 것 그 같습니다. 아스날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스날 팬들 치고 메시를 존경하지 않는 팬은 굉장히 그건 거의 없을 것이다. 그냥 그래가지고 메시는 그냥 그러니까 신이에요. 모두에게 신이에요. 일단 헤드트릭을 거의 밥 먹듯이 많이 하고 너무 많고 헤드트릭한 경기가 사실 막 우열을 가리기가 너무 맞아요. 힘들어요. 다 풀 경기를 보면은 막 진짜 와 이 경기 진짜 이 경기만한 플레이가 나올까? 근데 이미 나와. 있었고요. 그 벵거 선생님께서 좀 이따가 그래서, 또 나올 거고요. 말씀하신 네. 게 그거잖아요. 플레이스테이션 플레이어다. 게임에나 있을 법한 그런 내용을 보여주니까. 환상세계.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의원님의 1위 들어볼게요. 1위는 중복이 나왔어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네, 81년생. 2012년 11월 14일 스웨덴 4, 잉글랜드 2. 사실은 질라탄 4, 잉글랜드 2. 요것도 PK 없이 20분, 77분, 84분, 90 더하기 1분. 90 더하기 1분의 골이 바로 그 지금도 인구의 회자되는 장거리 오버헤드킥. 예, 장거리 오버헤드킥이었고 하필이면 프렌들리 평가전이 1위냐? 아까 저 메시 선수 플레이도 물론 절정기 때 게임 같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경이로운 이거는 플레이. 골이 다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골 넣기는 아무리 이게 평가전 아니라 동네 축구라도 이거는 이럴 순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질라탄 선수 4골이에요. 하나는 왼발 슈팅했는데 그게 수비 블럭 맞고 나온 거를 바로 논스톱으로 오른발로 모서리 쪽으로 탁 처리한 게 있고 그것도 웬만한 재치가 없이는 쉽지 않은 골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골이 가슴 트래핑으로 롱 패스를 받아서 떨구는 걸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발리로 무시막지하게 그것도 발리로 넣은 골이었고요. 세 번째 골이 아까 말씀하신 장거리 프리킥. 예, 매우 긴 거리에서 깔려 들어가는 프리킥이 들어갔고 네 번째가 초장거리 오버헤드. 네. 세상에 그 정도 거리에서 오버헤드가 들어간다? 이건 상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메시 선수도 물론 만화 같은 게임 같은 그런 걸 했지만 그리고 이거는 친선 경기에 불과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네 골이 모두가 어떻게 저렇게 조합을 네 골을 저렇게 조합시킨다? 그거는 저는 그래서 레반도프스키의 그 정말 빠른 총잡이보다 더 빠른 정말 술잔이 식기 전에 9분 5골 그거보다도 혹은 메시의 경이적인 그런 경기력이 결부된 네 골보다도 질라탄의 네 골을 저는 1위에 놨는데 질라탄 한국어 자서전 제가 감수한 거 알려나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아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VS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때 질라탄에 손을 들어주는 팬들의 이유는 바로 이런 경이로운 골들을 보고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계속 중간중간 제가 얘기했지만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인간이 이런 골들을 만들어내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한 번만 할게요. 네. 쭉 들어보겠습니다. 마르코 반바스텐 92년 밀란과 예테보리 경기 요거 챔피언스리그고요. 그 경기 봤어요. 페르난도 모리엔테스 2002년 2월 10일에 이때 이제 지단 피구 선수와 같이 뛸 텐데 라스팔마스 상대로 레알이 7대0으로 이길 때 5골을 넣었어요. 모리엔테스 선수가 5골 중에 4개를 머리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 모씨들이 헤딩을 잘해요. 요즘 모라타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반바스텐 선수가 사실 그 시즌에도 부상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경기를 못 뛰었고 사실상 이 시즌이 반바스텐의 커리어 뛰는 걸로는 거의 마지막 시즌이라고 봐야 돼요. 미로슬라프 클로제 선수가 2013년 5월 5일에 78년생 선수가 라치오에서 5골을 세리아에서 터뜨렸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호날두 선수 같은 경우는 2011년 5월 7일에 세비야를 상대로 페널티 없이 4골을 터뜨렸던 레알이 6대2로 승리했던 요게 저는 사실 좀 인상적이고요. 수아레스 선수가 노리치 상대로 2013년 12월에 또 4골 터뜨렸던 수아레스 선수 경기. 상대가 약하다. 예. 아구에로 선수 뉴캐슬 상대로 5골 넣었던 그런 경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2019년 10월 1일에 그나브리 선수가 토트넘 홈에 와서 바이에른 뮌헨이 너브리를 한 적이 있어요. 4골 너브리를 그나브리 선수 혼자 했던 적이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또 손흥민 선수가 4개의 골을 넣으면서 다득점을 넣었던 그런 기억 남는 사례들을 한번 찾아봤는데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인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탑 10을 했지만
뭐 1년 뒤에는 또 다른 탑10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점점 더 경이로운 골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테니까 참 축구는 그래서 재밌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고 축구 함께 즐기기를 바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주가 10회 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안녕히 계세요.